안녕하세요. 매달 실적 마감과 사내 경쟁에 지친 우리 금융인들. 이곳은 금융인들에게 창의성과 영감,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살롱입니다. 금융인들이 사랑에 빠질 만한 책을 추천하는 EBN 김남희 기자의 금사빠 TV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큰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 입니다. 이 책은 두 분의 일본인이 쓰셨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라는 경영 전문가와 히라 히데노부라는 건설 쪽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은이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일본 소피아 대학 외국어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외무성 경제국 근무, 뉴욕 대학 경제학 학사와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와 미국 가전제품 회사를 거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학력은 굉장해 보이지만 사실 어느 학교에서나 성적은 바닥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외무성에서는 나이지리아로 배속당해야만 했고 컨설팅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되었습니다. 미국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혼자서 10사람 몫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 1998년 해원제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알막을 설립하고 고객 획득 실천회를 창설했습니다. 고객 획득 실천회는 전국에 3,800개사를 넘는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그런 협회였는데요.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천하는 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가속학습법을 통해 리더층의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포토리딩을 일본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번역서, 당신도 지금보다 10배 더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6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로는 당신 회사도 90일이면 돈을 번다, 입소문 전염병,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 60분간 1위기업화 프로젝트 외 다수가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이제 경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많이 나 있는 이런 마케터 전문가이고요. 아주 재미난 책들을 많이 썼고 그 책은 대부분 절판이 되어서 고가의 중고 서적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또 다른 저자인 히라 히데노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실천 경영자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950년 태생, 나가사키 현 출신, 오카난 고교 졸업, 1급 건축사. 2000년에 주택건설 회사인 주식회사 L하우스를 설립한다. 20년 동안 현장 감독으로 근무했던 건설 회사가 그가 창업한 지 6개월 후에 도산했다. 그 여파로 건축 도중에 물건을 10개 동을 인수하게 됐고 불굴의 의지로 전체를 완성시키기에 이른다. 창업 2년째에는 55개 동을 수주하고 연매출 8억 엔의 실적을 8명의 사원으로 거둔다. 또한 일본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나크와 업무를 제휴하고 저비용 주택연구회를 설립, 전국 각지 160개사가 참가해 급성장을 거둔다. 주택업계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가격 구조를 분명하게 밝힌 이 판매 기법은 매스컴에 크게 다뤄졌습니다. 그는 나가노현 치노시의 고객 획득 실천의 토라노아나를 주제 고객 확보를 고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의 서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 큰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의 서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다.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우리는 3년 사이에 억만장자가 됐다. 물론 은행 강도를 저지른 것도 악덕 상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간다는 경영 컨설턴트, 히라는 주택건축회사의 사장으로 일해왔다.
간다는 소해산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법을 체계화했다. 희라는 훌륭한 품질의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과 멋진 친구들을 얻었다. 두 사람도 몇 년 전까지는 지금의 당신과 똑같이 언젠가는 회사를 차리고 싶어 했고 언젠가는 성공하고 싶어 했다. 그토록 그리던 꿈의 생활이 몇 년 만에 실현된 사실이 가끔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책으로 만들어져서 정리를 해두고 싶었고 우리가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무대로 옮겨가려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느끼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재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값진 보석이다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10,000원 전철 속에 있으면 매일이 시시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왜 그렇게 시시한 일을, 그것도 멍청한 상사를 위해 일해야만 했나 화가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몇 억의 가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이 책의 저자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매일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며 살아가는 보통의 샐러리맨이었다.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남보다 특별한 경험을 쌓은 것도 아니다. 한 사람은 정리해고된 전 공무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고졸의 현장 감독이었다. 우리 두 사람 다 해고당했고 회사도 파산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진부한 경험이다. 그러나 이 경험을 우리는 빛나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 방법은 아주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대로 공개하려고 한다. 이 방법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물론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서 조용히 돈 버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회로부터 넘칠 만큼 혜택을 받았고 왠지 나와는 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마저 들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 현재 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샐러리맨들이 참 많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그 나름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당신의 경험에 영업력이 첨가되었을 때는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된다. 따라서 샐러리맨의 경험은 억만금의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중소기업에 다니던 그야말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다나카 고이치 씨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하룻밤에 평범한 샐러리맨이 세계의 거인이 되었던 것이다. 다나카 씨의 성공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도 우리도 누구나 영웅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 안에 영웅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감을 잃고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뭐 하며 포기해버린다. 그러다 연말이면 회사의 희생양이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철도에 몸을 던진다. 포기하지 말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언젠가는 당신 안에도 빛나는 보석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도 벼랑에 내몰렸던 적이 있었다. 회사로부터 버림받고 해고당했을 때는 힘들고 괴로웠으며 자신감도 잃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다시 취직하려고 해도 어떤 회사에서도 써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도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을 때의 그 비참함. 그러나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 왔다고 해도 행운의 여신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당신을 테스트하고 있다. 성공은 정신적인 상처에서 시작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정신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다. 장애는 마이너스가 아니다. 장애가 크면 클수록 성공도 클 것이다. 장애를 성공으로 바뀌기 위한 열쇠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더불어 시장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 그리고 그 경험을 파는 영업력, 즉 자신을 파는 기술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고도 발표하지 않으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책은 그러한 기술을 전하고 당신 안에 숨겨진 영웅을 발견하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이 공저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공은 이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의 힘으로 성장했고 넘치는 카리스마를 칭송받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집단을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 개인의 사상은 이미 개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사상은 서로 혼합되어 우리의 사상의 장을 형성한다. 간다와 히라가 만났을 때 간다는 컨설턴트 강사였고 히라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생만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도 학생에게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가 좋은 라이벌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카리스마적 성공을 대신하는 진정한 풍요로움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험이 어떻게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당신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챕터에서 여러 가지 성공하는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진부한 경험을 황금으로 바꾸는 방법, 평범한 사람이 최강 세일즈맨이 되는 방법, 압도적인 숫자로 손님을 모으는 방법, 매스컴으로 불을 쌓고 유명인이 되는 방법,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전에 등등 이러한 챕터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읽었던 챕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지금부터 일부 소개해 보겠습니다. 103쪽 지식 현금화법, 초고속 지식 습득법과 아이디어 초발상법. 이 두 가지 방법을 공부했어도 지식을 현금화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얻은 지식을 현금화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자. 논리상으로는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우선 이 방법을 사용해 성공을 거둔 청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가노 현의 스와시에 오노 히로시라는 남자가 있다. 그는 가스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곳에서 가스 신규 개척 영업을 하고 있다. 특별한 능력도 특별한 실적도 아직은 없었다. 이른바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맨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그는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숫자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었다. 보통 가스 영업이라는 것은 신축을 앞둔 주택을 방문해 애원 방식의 영업으로 계약을 따는 것이 정례적이다. 그는 생각했다. 다른 회사 영업사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가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고객을 모을 순 없을까? 그때 독특한 영업 방법이 떠올랐다. 팔러 가지 않아도 손님 쪽에서 가스 계약을 하고 싶으니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손님에게 세일즈하는 게 싫었던 그는 DM만으로는 손님과 친해졌고 자기 쪽에서는 절대 팔러 가지 않고도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덕택에 가스 신규 고객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다른 상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발견한 것이 주택이었다.
주택이란 지어보지 않으면 품질을 알 수 없는 상품이다. 그 점은 곧 주문을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품질이 아니라 고객과 얼마나 친한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데서 착안했다. 고객의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고객과 친해진다면 영업력이 없는 작은 주택건축 회사라도 얼마든지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부터 주택 판매 노하우에 들어갔다. 업무 중에 써놓은 영업 방법과 마케팅, 심리학책에서 얻은 지식을 참고로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나 매일 밤 철야를 계속했다. 매일 일만 하다 보니 그로 인해 이혼 위기도 3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피로로 인해 몸이 망가지고 집에 2번이나 쓰러진 적도 있지만 결국 그는 매뉴얼을 완성시켰다. 내용은 아파트 주민들을 자사의 가망 고객으로 삼는 방법이었다. 그는 그 노하우에 No Sales 고객 획득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을 매물로 내놓았다. 세일즈하지 않고도 집을 파는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흥미 있으십니까? 건축회사를 상대로 메일로 보내서 세일즈를 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노하우는 전국에 판매되고 수천만엔 이익을 내게 됐다. 그는 큰 돈을 수중에 넣은 후 닥터 룰이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영업의 방법에도 자신의 영업 방법이 주택 판매에도 응용된다는 점을 깨달은 날로부터 약 1년 후의 일이었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금맥을 발견하는 데는 현장에서의 힌트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단서를 발견했고 책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매뉴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현금화한 것이다. 정말 그렇게 잘 될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산 증거로 평범한 사람인 그가 해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렸다. 결코 어렵게 생각해선 안 된다. 또 한 가지 성공 패턴이 있다. 당신이 주유소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치자. 사원 A군이 하는 일은 손님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자신의 발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서 근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당신은 기름을 넣으면서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습기 제거제를 팔 수 있을까? 세차를 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여기에서 적당한 세일즈 화법을 생각한다면 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화법을 정리하면 매뉴얼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국의 주유소에 세차율 30% 향상, 마법의 한마디라는 노하우를 소책자로 만들어 세일즈하러 다닌다면 그 반응은 상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경험하고 느낀 사실과 생각해낸 아이디어, 데이터를 반드시 종이에 써두는 일이다. 나중에 매뉴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즉 당신의 경험을 글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글은 잘 못 쓰는데 괜찮다. 우리도 글을 잘 썼던 것은 아니다. 간다는 선생님에게 마사노리 너는 글을 안 쓰는 게 좋겠다 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다. 그만큼 딱딱하고 재미없는 글을 쓰는 남자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 출간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있다. 히라는 고교 시절에 국어 성적이 양이었다. 하지만 그도 요약을 잘해 이해하기 쉬운 노하우를 쓸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실천해온 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소설과 에세이를 쓰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라고 해서 불가능할 리 없다. 깨닫는 힘을 길러라. 실제로 당신이 가치 있는 노하우를 만들고자 한다면 깨닫는 힘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깨닫는 힘, 책을 읽고 깨닫는 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멍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천사는 미소 짓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당신은 일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해진 시간 일하면서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좋겠다. 가령 이 정도의 목표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정년을 맞게 된다. 물론 성실한 근무 태도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근상을 받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액자에 넣고 노후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정리해고의 대상은 정확하게 근무 시간을 채운 성실한 사원이 더 많다. 왜일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원이 근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 회사는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하는 목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다. 예컨대 이런 목표를 내건다면 어떨까? 오늘 내로 하루에 10명 고객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얻어지고 스스로 정한 기일이 완성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거짓말이 아니다. 당신에게 약속하겠다.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면 인생은 그 순간부터 호전되기 시작한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사에 지지 않으려고 이익을 올리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눈이 흐려지고 동업자에게 판매 노하우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즉, 발밑에 10,000,000엔이 떨어져 있어도 못 보고 지나치게 된다. 그렇지만 동업자에게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을 해보겠다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 순간 회사 안에서 무수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다. 현재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믿어라. 일이 재밌으면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듯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일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그 숫자가 아주 적다. 축구 선수는 당신에게 축구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소설가는 당신에게 소설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기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어진다는 사람도 있다. 취미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의 일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 반드시. 레스토랑을 경영하기 전에는 제조 공장의 셀러리맨이었던 사람도 있고, 컨설턴트가 되기 전에는 형사였던 사람, 작가가 되기 전에는 전과자였던 사람도 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이 하던 일로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분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설사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누구나 불필요한 경험이란 없다. 반드시 장래에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는 때가 온다. 제조 공장에 다니던 어느 셀러리맨은 레스토랑을 경영하게 됐고 그 후로 조리 공정을 기계화해서 프랜차이즈 조성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어떤 형사는 컨설턴트가 됐고 그 경험을 토대로 문필가가 되었다. 어떤 전과자는 형무소 내의 상황을 글로 써서 소설가가 되었고 TV에도 출연하고 연기자로서 활약하고 있다. 간다도 외작의 기업에서 대형 냉장고를 판매하던 때가 있었다. 솔직히 좋아서 했던 일은 아니다. 과중한 개인 할당량에 계속해서 해고당하는 상사를 보면서 위기감도 느껴야 했고 명절 때도 반품 때문에 호출당해 간 적도 있다. 간다는 세계 최고의 MBA를 졸업한 내가 왜 냉장고를 팔아야 하는 걸까? 라고 갈등할 때가 많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냉장고를 더 많이 팔까를 늘 연구했다.
한겨울 밤에 혼자서 광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 적도 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을 돌아다닌 결과 다이렉트 레스폰스 마케팅이라는 판매 노하우를 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절대 불필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만은 당신의 머릿속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점이다. 범인과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 간다 씨도 히라 씨도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시 남보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까 성공했겠죠? 그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원래부터 재능이 있었을까? 가령 있었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재능으로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자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단순한 자의식 과잉이라고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 증거로 나는 안다. 자신이 없다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스스로 나는 천재일지 모른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세상 이치다. 재능이란 그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결국 자신의 단점을 자각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그것을 좀 더 얘기해 보겠다. 장점을 단점으로 바꾼다. 세일즈맨이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을 올렸거나 부장이 갑자기 부하 직원을 잘 컨트롤하고 리드하게 됐다고 치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월급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상품을 파는 제한형 영업사원. 나는 부하들에게 일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있는 관리자. 집안일을 하는 주부도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사랑스러운 아내다. 이러한 이미지를 셀프 이미지, 즉 자기 이미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의식을 안 해도 스스로 그린 이미지대로 되어버린다.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다. 따라서 자기 이미지를 바꾸면 얼마든지 원하는 자신이 될 수 있다. 영업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톱 세일즈맨을 자기 이미지로 삼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매출이 향상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정말로 자기 이미지만 바꿔도 실적이 향상될까 의심스러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이다. 예컨대 당신이 보험 영업사원이라고 하자. 당신을 보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보험 상품을 파는 사람이 돼버린다. 대신에 자기 이미지를 가족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봉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가족을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정의의 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일즈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손님과 만났을 때 상황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오늘은 굉장한 보험 상품을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에서 전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자녀분이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혹시 남편분께서 일이 생기면 자녀분들이 고생이고 가족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학비로 적립하면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객은 뭔데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게 된다. 물론 이후의 대화 내용을 완전히 달라진다. 영업사원은 전혀 물건을 팔지 않고도 계약을 딸 수 있다. 물건 파는 영업사원은 손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히라의 회사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원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 각각의 자기 이미지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육아 가정 담당자, 자녀 교육 연구가, 주거 환경 조언자 등 따라서 판매 노하우를 가진 영업사원이 아니더라도 집만 잘 파는 것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라는 말이 어쩌면 단순한 말 노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말이 가진 힘은 참으로 위대하고 멋지다. 단 한마디로도 사고 스위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먼저 말을 사용해서 자신을 정의하는 일이다. 그러면 당신의 사고 회로는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 곧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기로 하자. 일단 속는 셈 치고 자기 이미지를 자기 머릿속에 다시 세팅해보라.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특별히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일단 시도해보자. 지식을 탐욕으로 흡수하고 열정적으로 살라는 말 속에서 기회를 확실히 움켜잡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 그게 세 가지다. 첫째, 항상 지식을 흡수하겠다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 평소부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강한 호기심을 항상 갖고 사는 것이다. 자신의 일에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지식을 흡수한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지식을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시야가 넓어지고 기회를 잡기도 쉬워진다. 둘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기회는 자기 혼자서 잡겠다 할 정도로 열정이 필요하다. 언젠가 타인이 제공해 주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가령 타인이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당신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셋째,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볼 것.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앞에 두며 불가능한 이유를 먼저 만들어버린다. 이것은 일종의 사람만이 가진 특기이기도 하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어 라고 말한 청년이 있다고 하자. 평범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하여간 너는 허황된 소리도 참 잘해 라고 어이없다는 듯 대꾸한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될 수 있지. 단 200년 걸릴지도 몰라. 좋아. 그 시간을 단축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런 발상을 한다. 무엇이든 반드시 가능한 일을 전제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가 될 일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것. 이것이 그 무엇도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는 말의 진수다. 작은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이 점을 본능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간다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저는 컨설팅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업계는 학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세계더군요. 사회적으로 보면 저는 학력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 역시 저는 안 되는 거겠죠? 보통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학력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떤 노하우를 제공해줘도 결국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내 실적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컨설팅을 하면 어떨까? 그쪽이 내가 더 느끼는 만족도도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단숨에 눈앞이 환해진다. 이것이 사고를 능동적으로 바꾸고 기회를 잡는 길인 것이다. 당신이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자. 당신은 이미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출전할 차례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많은 지식을 습득해 둘 필요가 있다.
옳은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보는 것이다. 이 책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시작해 억만장자가 된 두 저자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부와 성공을 위한 실천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될 사람을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한 번뿐인 인생, 통쾌한 역전을 꿈꾸는 사람. 나의 몸값을 10배로 올리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싶은 사람.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CEO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 회사도 상사도 싫고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은 사람. 현재 창업은 했지만 적자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 역경은 최고의 기회, 불황을 기회로 큰돈을 벌고 싶은 사람. 이 두 저자가 가르쳐주는 최단시간 부자 되기 노하우, 제목 큰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찾아온다 였습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은 어떻게 억만장자가 되었는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최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실천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사빠TV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